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1분기 중국 전망과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이틀을 입춘대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1분기 중국 경기 모멘텀, 그리고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연초 이후에 조금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강세 기조 예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조금 얄밉긴 합니다만, 중국이 작년에 방역에 빨리 성공하면서 경기 빨리 살아났고, 5가지 정도 호황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큰 틀에서 이 호황 자체는 올해 상반기에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연말 회의를 통해서 올해 정책 구상을 이제 정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측면에서 춘절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약간 가치주 컨셉의 시클리컬 업종들, 금융 업종, 상품 가격 강세 관련된 수혜 업종이나 상품 가격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중국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호재는 특히 중국 수출과 제조업에 좀 호재로 작용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중국의 이제 전체 수출이 100이라고 한다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중국의 수출 중에서 MS가 특히 많이 올라간 품목들을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가전, 방역물품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급망이 가장 빠르게 회복된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 중에서 상위 40%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기업들의 가동률도 2018년 1분기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이게 이제 9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말 데이터까지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이미 2017년 정도 수준까지 제조업은 회복을 해서 오히려 수요 회복 속도를 공급이 못 따라온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유입한 부분도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금리를 좀 보수적으로 가져갔고, 미중 금리차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이나 채권 투자 자금, 그리고 FDI 같은 투자 자금, 직접 투자 자금, 그리고 경상수지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왼쪽 그림은 GDP 대비 중국의 경상수지 FDI의 포트폴리오성 투자를 다 합칠 경우에 분기별로 각각 GDP 대비 6% 정도가 나왔습니다. 2분기 연속 이런 수치가 나온 거는 꽤 오랜만이고요. 그만큼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상당히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중국은 올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었고,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위안화 역시도 달러 대비해서, 그리고 신흥국 통화들 대비해서 이제 통화 바스켓으로 보는 CF ETS 환율도 대단히 강세 추이를 좀 보였고, 저희가 보기에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이런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카드가 올해 되게 많아졌다라는 측면입니다. 작년에 방역을 성공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돈을 뿌려서 이제 정책을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데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에 시행했던 재정 적자 규모를 보면은 글로벌 국가들 대비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운신의 폭이 없는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 추가로 또 재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올해 정책 정상화는 하겠지만 하반기 상황에 따라서 재정 정책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요 회복이나 어떤 공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리플레이션 상황, 즉 인플레도 아니고 디플레도 아닌 굉장히 좋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중국의 제조 PMI 지수 데이터를 보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원자재 구매 가격이라는 항목입니다. 이게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사실 16, 17년 레벨까지 돌아갔습니다. 16, 17년은 저희가 기억해 보면 중국이 공급 측 개혁을 하면서 소재 산업재 이런 쪽에 구조조정을 했고, 공급이 줄면서 수요는 좋아지는 환경에서 가격들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그런 패턴과 유사하게 상품 가격, 원자재, 농축산물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PMI 안에 원자재 구매 가격 지수 항목이 오르면 이게 이제 선행을 하는데, 앞으로 PPI라든지 핵심 물가들이 따라서 오르는 패턴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는 PPI를 계속 따라가는 전략, 중국이 PPI가 좋을 때 신흥국의 상대 강도가 좋거나, 당연히 이제 상품 가격 관련된 혹은 시클리컬 업종이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5월달까지는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만 중국의 펀드 시장이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IPO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000년대 초중반이나 2010년까지가 좀 생각날 정도의 공모
펀드의 호황인 상황이고 액티브 펀드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간으로 발행한 중국의 주식형이나 주식 혼합형 펀드 규모가 뭐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개인들이 펀드 타고 지금 많이 들어왔고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펀드보다는 개인을 좀 많이 더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붐인 상황입니다. 펀드들이 보통 신규로 이제 돈이 들어와서 이제 설정해서 이제 포지션 구축하는 데까지 보통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3Q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1분기에 중국 시장의 이제 강세는 로컬 운용기관들이 좀 주도하고 있고 이런 공모 펀드들이 이제 차곡차곡 주식을 채워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이제 작년에 또 금융시장을 마침 개방하면서 돈도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들 자금까지 들어오면서 그 IPO 시장도 역대 2번째로 화랑이었다. 올해도 저희는 하반기로 갈수록 발행이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쇼텀하게 보면 12월 달에 이런 호황들이 약간의 이제 부작용을 좀 낳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중국의 전기 사용량이 11월 달에 YOY로 9.9%나 증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전력 차질이 좀 우려될 정도로 상당히 그 수요를 지금 공급이 많이 못 따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석탄 가격 상승이나 최근에 반도체 칩 소재 부품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수요 대비해서 공급 차질로 인한 가격 상승도 판단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 중국의 뭐 PMI나 생산 지표들이 혹시라도 좀 둔화된다면 이런 이 중소기업들이나 수출기업들의 일종의 그 전력난이나 생산 차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10페이지 왼쪽 그림 보시면 물량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주요 소재 그 품목이나 생산 품목들이 물량 기준으로 10월, 11월이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폭 조금 물량 기준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의 장기금리나 상품 가격도 사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자료가 나온 게 정말 연초였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또다시 중국의 상품 가격 지수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저희가 문구에도 써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는 우상향의 변함은 없고요. 다만 상품 가격이든 금리든 경기 흐름이든 간에 작년에는 이제 좀 V자였다면 이제 올해 상반기는 U자형의 약간의 이제 좀 평탄화한 우상향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쪽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12월 달에 있었던 두 가지 회의는 중앙정치국 회의 그리고 경제공작회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거시 정책은 유연하게 하겠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통화 긴축은 제 생각에 4월 전까지 크게 고려하진 않는 것 같고 본인들이 얘기하듯이 급하게 긴축으로 전환하진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반독점법이나 최근에 이제 신경제 관련된 산업정책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수뇌부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수요측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반독점법, 아주 이례적으로 산업 관련된 정책을 수뇌부회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좀 하겠다라는 단어들이 좀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의 8가지 정책 미션들 중에서 8가지가 있는데 앞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대부분 기술 혁신이나 반도체 같은 이제 공급망 국산화 이런 것들을 배치했다는 거는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육성을 포기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몸부림을 쳐보겠다는 얘기를 좀 받아들이고 있어서 관련된 투자들도 저희가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화긴축 관련돼서가 제일 일단은 거시정책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시는 이제 오른쪽 그림의 상단은 지난 11월 달에 중국에서 회사채가 이제 디폴트가 많이 나면서 신용경색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올해 이제 기준으로 중국의 이제 회사채라고 하는 신용채 만기가 3월, 4월하고 11월 달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 신용 스프레드도 크게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상당히 냉각된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돈을 좀 푸는 방향, 완화적으로 좀 선언을 한 것 같고 3월 달에 이 회사채 만기를 좀 대응하면서 정책 정상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이 작년에 했던 정책 효과나 선행 지표를 봤을 때는 베이스 효과 더불어서 이제 경기가 반등할 거기 때문에 시중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패턴에는 변함은 없고요. 다만
쇼크를 좀 막기 위해서 1, 2월에 돈을 좀 더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목하실 정책 중에서 새로운 설비 투자 사이클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지난 한 8년 동안 중국의 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기업이익이 먼저 이렇게 선행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설비 투자가 선행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 사이클이 지금 무너져 버려서 거의 동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심지어는 기업이익이 좋아지면 설비 투자 따라가는 패턴인데 저희가 그 베이스 감안해서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한 2년 동안 중국 기업이익이 반등할 걸로 보고 있고 이거를 이제 설비 투자 좀 따라가는 패턴을 예상을 합니다. 대신 이제 투자하는 설비 투자들은 뭐 신형인프라 관련 5G나 반도체 장비 그리고 기존의 기계나 전기차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하거나 교체하는 수요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거나 또 신재생 관련된 14차 5개년 계획 수혜주들이 아무래도 설비 투자 사이클의 수혜주인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가 상품 가격 강세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화학이나 제지나 철강, 비철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설비를 줄이면서 공급이 타이트한데 수요가 좋아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 애들을 상반기에 보셔야 되지만 하반기와 내년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새로 투자하는 신형 인프라나 이런 쪽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국의 설비 투자 사이클을 조금 과소평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새롭게 제시한 수요 측 개혁이라는 거는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2016년에는 공급 측 개혁이란 말을 하면서 뭐 우량한 공급을 이제 공급하겠다 혹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었다면 새롭게 제시한 수요 측 개혁은 그냥 말 그대로 내수 부양입니다. 근데 이제 내수의 부양이라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수혜주 찾기가 참 포괄적인데요. 저희는 두 가지를 딱 꼽자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새로운 인프라들 뭐 5G나 IDC향 이런 데이터 센터향 투자나 AI 관련된 투자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로컬 브랜드가 결국에 수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 4선 도시나 중저소득층 소비를 촉진을 한다면 20, 30대들이 아무래도 중국이 좀 발전했을 때 이제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보다는 이제 국산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현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비재나 외국 소비재보다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면서 최근에 중국의 뭐 화장품, 주류, 가전, 자동차가 로컬 위주로 좋은 것도 이런 쪽에 이제 관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중국의 이런 소비재 1등 기업들을 잘 고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게 반독점법인데요. 최근에 뭐 알리바바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좀 오른쪽에 이제 그 반독점법이 새로 이제 지정되는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좀 뜯어보면 중국 정부가 좀 오랫동안 준비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에 지난 한 7, 8년 동안 이 빅테크나 플랫폼, 온라인 융합산업 여러 이 신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포괄적, 좀 포용적으로 좀 완화적으로 가져갔던 게 사실이고 그 가운데 알리바바, 텐센트가 독보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뭐 A주 대비 각각 15%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최근의 행보는 조금 비혁신적이다 혹은 좀 돈놀이를 하는 것 같다 좀 너무 무한 확장이다라는 위협을 좀 느낀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사회주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빅테크에 대한 고민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반독점법은 이미 정해진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 영역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반독점 행위 관련해서 좀 강화되는 것들을 여기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좀 처벌도 굉장히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 가지 패턴과 사례를 준비해 놓고 상반기 내내 이제 입법을 2분기에 하게 되는데 터트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관련주들 투자 심리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아주 꼼꼼히 준비했다는 거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재를 하는 거지 예전에 뭐 안방그룹이나 중국에서 어떤 뭐 독재자에게 찍혀서 어떤 뭐 1인자에게 찍혀서 어떤 뭐 어떤 좀 그런 복수하듯이 일어나는 식의 정치적인 쪽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행위 자체 몇 가지를 대표적인 거를 선전적으로 제안을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약간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입법 후에는 오히려 완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2분기 정도까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1위 기업들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입법 이후의 과정을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가는 그 전에 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이제 내부 정책 말씀 다 드렸고요. 대미 전략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1월 달에 중국 쪽과 미국이 좀 예민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일단 무역 합의 1주년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 투자 제한이나 이런 정책들이 트럼프가 막판에 했던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어쨌건 간에 이제 그 바이든의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들이 좀 표명이 돼야 될 텐데, 최근 12월 이후에 중국의 행보를 보면 일단 방패들을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RCEP이라 불리는 RCEP 가입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유로존과 투자 협정도 미리 체결을 했고요.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외자기업 투자안전심사제도라고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어떤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가 이익에 저해될 경우에 뭐 심사를 사전에 하는 일종의 뭐 미국이 시행하는 블랙리스트 같은 방패막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 준비를 촘촘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는 중국이 약간 배짱을 좀 부리면서 그 약간 미국의 공세적인 그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대화 채널을 급하게 복귀하지 않을 바이든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느끼게끔 행동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를 저희가 시장에서 좀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은 대화가 하고 싶을 거고요. 트럼프와는 좀 다른 전략을 좀 하도록 부탁을 할 텐데, 그 전 과정에서는 조금 북한 스타일로 좀 자극적인 행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좀 저희가 시장에서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략적인 측면은 간단합니다. 저희 앞서 말씀 이미 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재고 사이클 관련해서 시클리컬 업종 상품 가격 주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이 이 막대 그래프는 인민은행이 월별로 푸는 돈들을 보여드린 거고, 요 선 그래프는 연간 대출이 100이라면 1월 달에 19%, 뭐 2월 달에 5%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린다는 걸 평균적으로 최근에 보여드린 건데요. 저희가 보기에 1월 달에 푸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 빨리 안 할 거고 3월 달 전까지 조금 시장의 유동성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춘절 효과는 좀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한 사이클상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의 재고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고도 낮고 수요도 좋아진다면 가격 상승은 좀 자명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를 좀 봐야 될 텐데, 수요는 서비스업, 수출, 자동차 이 세 가지 보고 있고요. 서비스업은 중국이 뭐 방역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산발적으로 나오는 확진자는 다른 나라들 대비는 통제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이 서비스업과 경기 소비가 누적으로 보면 작년에 아직은 다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서비스업 회복세가 가장 빠를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중국의 수출이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자동차나 전기차 수요도 지난 한 4년 동안 미뤘던 교체 수요 때문에 올해 이제 굉장히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도 대중 수출 수요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14차 5개년 계획은 3월 5일날 전인대에서 공개가 되고요. 초기 투자 수혜주는 두 가지, 5G와 신재생. 신재생은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을 저희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1분기에 상단은 3,800 정도 상해 종합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데, 뭐 최근 한 6개월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미 한 3,450, 3,500이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업사이드 한 10% 정도 보고 있는데, 1분기 유동성도 좋고 긴축도 빨리 안 하는데 이익이나 경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과열이 우려될 정도의 상승 시도는 있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주식 공모펀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일부 지수보다는 이 종목 선호도가 좀 높았던, 그러니까 그 펀드들이 집중적으로 담았던 1등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외국인 보유 상해 50기업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기관들이 최근에 선호한 종목들인데요.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너무 그 소수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급등락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좀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르거나 혹은 그게 좀 머리가 아프면 차라리 그냥 현재 상해 종합이나 CSI 300 혹은 좀 저평가된 홍콩 항생지수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 전략도 1분기에 조금 초과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좀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